네, 취임 1주년을 맞아 울산적 자치단체장들을 초대해 그동안 소회와 또 주요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혁신을 기치로 중구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죠. 박태환 울산 중구청장을 모시고 중구 구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태환 구청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신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CBS 청취자 여러분, 중구청장 박태환입니다. 지난 6월에 파워 인터뷰를 통해 인사드렸는데 민선 7기 1년을 맞이하여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한 달 전에 우리 CBS에 출연하셔서 올해 관광도시 중구와 또 마두이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광객들이 중구로 많이 오셨나요? 네, 먼저 마두이 축제에 23만 명이 오셔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네. 저도 덩달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방문객이 1년 사이에 배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요? 올해 또 관광도시 중구 지정과 함께 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요? 예, 올해 관광도시 그 사업 효과를 분석해 보면 원도심 상권에 도움을 드리고자 대표 관광지인 원도심을 태화강 심리 대숲에 그 유동 인구를 갖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방문객은 전문기관의 이동통신 기지국 그리고 카드 사용 현황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동안 그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과 원도심 문화 관련 업종 지원책을 펼친 것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맞춤형 관광 정책을 만들어서 관광 분야에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보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네, 동별로 추진하는 소통 현장 서구로와 또 현안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지방선거는 탄핵 정국과 또 문풍으로 울산적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수혜를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박태환 중구청장이십니다. 변화에 열망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역 경제는 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변화와 혁신의 그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떤 주민들께서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주민센터 직원들이 잘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편지도 주셨고, 또 어떤 주민들께서는 생활에 소소한 불편함을 해결하는 척척 기동대 서비스를 받으면서 작은 일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개개인의 작은 행복을 지켜드리면은 중구 전체의 큰 행복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하면서 조금만 여유를 가져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사업만큼은 참 잘했다, 내세울만 하다, 뭐 이런 게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꼽아주세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요. 그 사업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1등이라고 외치고는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청년 그 면접 전강 대여 등 그 취업 지원에 대한 이런 그 전 국민이 함께 또 혜택을 보는 국민 안전보험, 또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역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군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을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시는 건데 청년 면접 정장을 대여하고 또 취업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계시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이건 좀 아쉽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아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모든 일이 그래 하듯이 조금씩 후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태화동 오정동 일원에 재해 그 예방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배수 펌프장 공사가 보상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 제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잘한 것과 아쉬운 점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1년 구정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어떤 점수를 주실까요? 그리고 또 그런 점수를 주시는 이유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1년간 고정 운영으로 굳이 그 점수를 매긴다면 한 80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모든 일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혁신의 기반을 잘 다져온 것 같아서 한 50점을 주고요.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상복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3위를 했고 5개 관광물 업무 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 그리고 관광 분야 국제 어워드인 2019 한국 관광 대상의 종합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원들의 노고와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수상할 수 있어서 여기 한 30점을 주고 네, 싶고요. 그렇군요. 나머지 20점은 앞으로 차곡차곡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멋진 답변인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 구청장님께서는 그 우정 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신세계 백화점이 건립이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백화점이냐 복합 쇼핑몰이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세계에 여러 차례 백화점 건립 계획을 발표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좀 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서울 본점에 방문해서 구청장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관계자와 접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백화점 건립 기본 계획은 변함이 없고 이미 최고 경영진까지 결정한 사항이라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설 구성에 대한 내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형태에 대해서 발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울산공항에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면서 박 구청장님의 공약과도 연관이 있는 질문인데요. 바로 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문제는 이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항공법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고도 제한을 공항 중심으로서 뭐 반경 3.8km 또 높이는 45m에서 85m 제한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법은 61년도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갖다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가입된 전 세계들이 여기에 준하는 그런 계획 속에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국제적인 법의 잣대는 아닙니다.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김포, 강서구, 부천시 이런 공항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 고도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고 네. 여기에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구청장님께서는 이 고도 제한 완화 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울산 최초로 혁신 교육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혁신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혁신 교육에 정답은 없지만은 기존에 우리 입시 위주의 경쟁의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공부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좀 이제 변화시키고 전문가, 학부모, 주민들이 이제 함께하는 이런 교육을 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주민들 또 학부모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는데 엄청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갖다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 중구에서는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민관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혁신 교육지구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혁신교육지구는 선정을 위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지금까지는 다 해왔습니다.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갖다 이미 채용을 했고요. 조례를 제정을 하고 통합적인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과 교육 또 민관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갖다 운영을 하고 마을 강사 양성 과정 그리고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방과후 학교를 특화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쯤에는 혁신교육지구가 교육청하고 MOU를 이달 안으로 맺고 네. 그래서 이제 연말 안에는 교육지구를 선정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구정 3년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듣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를 잘 추진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구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으로 중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산업적 기반이 될 혁신도시 활성화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복지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민이 참여하고 협력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로, 관치가 아닌 민초로, 그리고 또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태환 울산 중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